كافة الدلائل والمؤشرات الأولية لم يكن الهجوم الإرهابي من الأراضي اليمنية كما تبنت الميليشيات الحوثية. هذه الميليشيات مجرد أداة. No, I don't want war with anybody, but we're prepared more than anybody.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4일 자국 핵심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우디는 그 뒤에 이란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중동 갈등에 또다시 미군이 휘말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중동의 패권을 놓고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오래된 세력 다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여러 대의 드론이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에 접근한 뒤 폭탄을 투하해 순식간에 불바다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아브카이크는 사우디산 원유를 수출하기 전에 유황을 제거하는 탈황 공정을 하는 정유시설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세계 석유 공급량의 5%인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 체계를 뒤흔든 이 공격은 과연 누구의 소행인가 관심을 끄는데요. 예멘 반군이 공격 배후를 자처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사우디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후티 반군의 거점인 예멘에서 석유 시설까지 직선거리만 1000km가 넘는 데다 이들이 보유한 드론 성능으로 사우디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폭격 현장에서 이란산 무기의 잔해가 발견됐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또한 자체 분석 결과 예멘이 아닌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ttacks came from Yemen. Emerging information indicates that responsibility lies with Iran.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곧바로 트위터에 이란의 소행이 의심된다고 적시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범인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 우리는 장전이 완료됐다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는데요. اینا مدرسه رو نزدند. اینا بازار صنعا رو نزدند. اینا یک مرکز صنعتی رو حمله کردند برای اینکه به شما هشدار بدن. 사우디가 조만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동에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을 이란 소행으로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멘 내전을 계기로 진행 중인 이란 사우디 대리전 끝에 이란이 직접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의 싸움인데요.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이란이 같은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리전이 치러지는 양상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중동의 대국인 두 나라가 지역 패권을 놓고 언젠가는 부딪힐 것이란 염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려면 중동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오랜 갈등인데요. 7세기 이슬람교의 태동기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로 갈라선 수니파와 시아파는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반목해왔습니다. 20세기 중동의 패권은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이슬람 수니파 산유국이 쥐고 있는데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죠. 이들은 막대한 오일머니와 친미 외교 정책으로 중동을 넘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소수 종파인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등 주요 산유국에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레바논 인구의 46%, 예멘의 44%, 시리아의 15% 등 중동 전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 민족의 국가로 아랍인이 다수인 중동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민족 대신 종교적 동질성을 앞세워 각국의 시아파 집단들과 손잡고 영내 영향력 확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시아파 정당 조직 헤즈볼라를 후원하는 한편 사담 후세인 사후 혼돈에 빠진 이라크나 내전 상태인 시리아의 시아파 세력을 지원해 영향력을 키웠고 최근 사우디와 단교한 카타르까지 끌어들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아파 초승달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우디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Iran has sought to export its revolution, sometimes from top down, working with state-level allies, and oftentimes from bottom up, co-opting or creating proxies throughout the region that basically erode th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s across the Middle East. 더구나 이제 예멘까지 손을 뻗어
수니파 예멘 정부에 맞서는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죠. 만약 예멘이 후티 반군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면 사우디는 사방에서 시아파 집권국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더구나 사우디에서도 시아파가 최대 25%에 이르기 때문에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우디 왕정은 자칫 내부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통치자인 팔레비 왕가를 무너뜨린 전적이 있는데요. 사우디 왕가로서는 이란 이슬람 혁명의 불씨가 행여 자국에 옮겨 붙을까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1979년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이란과 단교한 미국 역시 이란의 세력 강화를 반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 내 반대파를 탄압하고 헤즈볼라 등 외국 테러 집단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편 장차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또 중동의 반서방 감정을 자극하며 반미, 반이스라엘 프로파간다를 계속해서 퍼뜨려 미국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공격이 진짜 이란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이란에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란은 이란대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세계가 바라는 중동의 평화는 더욱 멀어질 전망입니다.